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대만 김인수 이사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일주일 중 좀 가장 지루할 수 있는 수요일 오후인데요. 그럼에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좀 필요하신 정보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대만 투자 지출 가이드 법인 설립편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법인 설립편으로요. 한 지금 보시는 곳에서 이제 6번에서 8번까지 주제에 대해서 좀 뭐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대만에 진출하셔야 하는지, 또 대만 회사 종류와 그리고 진출 형태, 또 그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대만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대만에 진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9가지 정도의 대만에서 사업하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대만의 위치가 서울이나 도쿄,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비행기로는 3시간 이내에 다 도착이 가능한 위치를 갖고 있고요. 이는 물리적으로나 접근성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민감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중국 진출을 이제 염두하시는 기업들이 대만을 교두보 삼아서 테스트베드로 먼저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로 연결하는 플랫폼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만은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세계 여러 단체에서 리스크가 낮고 비즈니스가 하기 좋은 국가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경영환경 리스크 인텔리전스에서 실시한 투자 환경 리스크 평가에서 대만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상위 3위 안에 지금 수년째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 클러스터의 발달인데요. 대만 국토 면적은 한국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장점이 국토가 작은 장점이 더 대만 영토 자체가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이제 타이베이가 있는 북부 같은 경우는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신베이 그리고 타오유안 지역에는 흔히 아시는 아수스 그리고 기가바이트 전자 및 기술 기업들이 다수 소재를 하고 있고요. 중부지방의 도시인 타이중에는 정밀기계부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으로 가면 석유화학이나 중공업 산업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만의 이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대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한국보다는 비교적 낮은 급여 수준에도 굉장히 우수한 노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30여만 명의 그 전문 학사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 중에 6만 명 이상이 석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만의 2023년도 기준 최저 월급은 26,400 대만 달러이고요. 이는 한화로 보면 약 한 11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176 대만 달러, 한화로는 7,570원 정도로 한국의 급여 수준을 월급여 수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사회적 인프라나 정부의 투명성이 대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점 이외에 단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직은 정부 시스템이나 뭐 기타 기업의 그 웹사이트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영문화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지금 중국어가 조금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한국인이시라면 직접 행정 절차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등을 진행하시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다음은 대만 회사 종류와 대만 진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회사 종류는 크게 보면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가 있고요. 법인에는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 주식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비법인 형태에는 지점과 연락사무소가 포함이 됩니다.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유한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중문으로는 요시엔공스라고 그 한국어로는 그대로 유한회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유한회사이고요. 유한회사의 특징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독립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부채나 아니면 뭐 이외의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책임 소지가 발생을 한다면 말 그대로 그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에 한해서 유한적인 책임만 지게 됩니다. 유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굉장히 유사한 그 형태이고요. 차이는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추후에 유한 주식회사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비법인 형태에서 보시면 대만에 처음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은 지점 형태로도 많이들 진출을 하십니다. 많이 선택하시는 회사 형태이고요. 지점은 대만 독립법인이 아닌 해외 기업, 그러니까 그 한국 회사의 지점을 대만에 설치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다르게 유한적인 책임이 아닌 대만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만 지점은 물론이고 본사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도 역시 지점과 마찬가지로 본사의 사무소를 대만 내에 설치한다는 개념이고요. 지점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연락사무소는 대만에서 매출 활동을 전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법인세, 부가세 신고 등 그 대만 연례보고 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어집니다. 당연히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로 인해서 이제 진행하셔야 하는 연례 보고 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으신 겁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매출이 전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 연락사무소를 꾸리는 경우는 대만의 낮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급여 수준을 활용하셔서 뭐 리서치 랩이라든지 본격적인 진출 전에 시장 조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사를 대신해서 현지 사무소를 설치를 하신 후에 이쪽 그 대만의 파트너라든지 그 고객사와의 중간 역할, 계약 체결 등을 대신하실 때 선택하시는 형태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진출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 형태가 유한회사와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형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와 지점 모두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인의 경우에는 1대만 달러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의 투자의 경우, 한국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행해서 설립드리는 서비스 비용과 법인을 꾸리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간 운영하실 수 있는 자금 규모 정도로 설정하시기를 저희가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경제부에서 좀 무난하게 투자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지점은 어떤 사업을 대만에서 영위하실 수 있느냐, 뭐 다른 차이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고요. 제한이 있다면 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군이라든지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을 다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든지 그 물류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사업 분야에 따라서는 허가증이라고 하는 스페셜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설립 요건을 한번 보시면 유한회사는 최소 1자연인이나 1법인 주주 이상이어야 되고요. 등기 이사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고 최소 1인, 최대 3인까지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점장을 임명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회사는 한국 이제 모기업이 100% 출자를 하셨다고 해도 출자금 내 유한적인 책임만 지시는 거고요.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까지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계 감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관련 이제 국세국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대만 달러 이상이거나 처음 설정하신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이 3천만 대만 달러 이상이거나 대만에서 상장사이거나 금융과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피고용인이 100명 이상이면 노동보험국에 가입된 피고용인이 100명 이상이면 해당 회계감사, 세무감사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유한회사나 지점 두 가지 형태 모두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이고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5%로 유한회사, 지점 모두 동일합니다. 좀 전에 그 회사법상의 차이는 유한회사는 유한적인 책임을 지고 지점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유한회사는 이제 법인세 신고 이후에 이익 배당 등을 한국 모기업으로 송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금을 하시게 되면 모기업은 한국 기업이므로 대만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송금하실 때 원청 징수세율 21%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당 지급을 안 하시면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이제 쌓아놓으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처리를 하지 않은 그 지난해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미분배 잉여금에 대해서 5% 세금이 바로 다음 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점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으로 간주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산하시고 법인세까지 다 납부를 하신 후에 이익금이 있다면 이 이익금은 본사로 송금하실 수가 있고 이때 원천세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한회사와 유한 주식회사는 회사명을 본사와 다르게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은 그 회사 이름은 중문명을 기본으로 하고요. 영문명을 필요하시면 옵션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용하시고자 하는 중문명을 저희한테 전달 주시면 정부 대만 유관기관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회 같은 경우는 독립법인이 아닌 해외 회사의 한국 회사의 그 연장된 설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문과 영문명은 본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선택하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중문명이 아직은 사용하시는 중문명이 따로 없으시다면 저희 대만 현지 등기 담당자가 지금 사용하시는 영문 이름이나 아니면 한글 이름에 맞춰서 유사한 발음이나 중문 뜻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그 기간은
2023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2달 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점의 경우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만 회사 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면 먼저 유한회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면 유한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법인 중무명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에 대한 사업자 코드를 선정해서 법인명을 일단 예약을 해두고요. 주주와 등기이사 선임하시고 그리고 자본금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만약에 그 한국 법인에서 한국 회사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면 대만의 법인을 설립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한 본사 주주 동의도 필요하고요. 대만 정관도 먼저 만드셔야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 정관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법인 등기를 하시려면 현지에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인의 최근 연도 그 재산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만약 그 사무실이 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의 동의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무실을 임대하시고자 하거나 등록하시고자 하는 주소지나 사무실에 위치한 건물 코드가 지금 대만에서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 영역에 적합한지 주소지 체크를 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부분도 이제 그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처음 진출하실 때는 회사 설립에 지금 2개월 이상, 좀 전에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사무실 임대도 용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사에서 등록 주소지를 제공드리는 서비스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대만 경제부에 중문 법인명을 사용하겠다는 예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해외 투자자의 투자 허가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한 후에 여기에는 지금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우선 은행 예비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예비 계좌 개설로 예비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신 이후에 송금한 자본금에 대한 그 현지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타이베이 시정부 아니면 관련 지금 그 등록하시고자 하는 설립하시고자 하는 그 해당 시정부에 법인 등기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국세국에 세무 등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면 국제무역국에 수출입 증명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입과는 무관한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해도 수출입 증명서 신청을 통해서 영문명을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기업에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후에 이제 법인 등기와 세무 등기를 마치시면 예비 계좌를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점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면 유한회사랑 마찬가지로 법인 중문명 예약이 필요하고요. 본사에서 지점장을 선임하셔야 하고 운영자금 설정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운영자금이라고 일컬어 부르시는 용어인데 대만 등기표상에서는 자본금이라고 명기가 됩니다. 지점 정관은 본사 정관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만 일반 정관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주소지가 필요하고요. 단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주소지의 그 용도라든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점은 타이페이에 소재하더라도 이 부분은 불요한 사항입니다. 지점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요. 유한 회사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만 경제부에 법인 주문명 예약, 외국 기업의 투자 신청, 그리고 은행 예비계좌 개설을 하시고 운영 자본금, 송금을 그 예비계좌로 하시고요. 자본금 감사와 지점 등기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국에 그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이제 세적번호를 발부받으십니다. 이후에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국에 수출입 증명서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연락사무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유한회사나 지점에 비해서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네, 경제부에 이제 사무소 설치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신 이후에 국세국에 세무등록 신청하시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용하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소장 대표자가 그 대만 방문하셔야 하고요. 방문하시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그 대만 회사, 유한회사, 지점,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와 설치 관련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설립 관련해서 좀 유용하게 참조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만 경제부 상업사와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를 사이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대부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중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투자 관련된 사항은 영어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 지금 질문사항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웨비나 이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실시간 상담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바로 팔로우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만 법인 설립편 웨비나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법인 설립 후에 회사 운영에 관한 웨비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다른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뭐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자에 관련된 웨비나도 좀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 그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